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남 채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최근 증시 한번 짚고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3거래일 계속해서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이제 3월부터 주식시장이 되게 불안했잖아요. 네, 이 점에서 이게 빈번하게 초래했던 전쟁이 이제 양국 휴전한 MOU 전자서명 수습 국면에 돌입했고요. 이제 이게 이어서 지금은 추후 에너지 인플레이션 완화, 그리고 연내 긴축 전망 후퇴, 그리고 시장 금리 하락, 그리고 증시 밸류에이션 할인율 부담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순환 고리를 조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완전히 종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제 19일 날 공식 대면 서명 이후에 이제 핵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60일간 종전 협상에서 좀 노이즈가 개입될 여지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보시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이란, 앞서 말씀드린 휴전 기대감에 따른 이제 유가 하락,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 동반 랠리 효과 등에 힘입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LIG 디펜스에서도, 라인메탈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방산 쪽이 조금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일본 은행 발표도 증시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증시는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고, 네, 오늘도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도 한미반도체 영상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영상의 설명을 보시면은 HBM4 관련해서 신규 수주와 이제 SK하이닉스에서 신규 수주를 냈었죠. 그리고 TC본더 시장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었다면,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또 저희 채널에서 유명한 코너죠. 네, 좀 NDR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한미반도체 NDR 참석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의 회사 방향성과 이제 산업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실제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느꼈고요. 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미반도체라는 걸 볼 때 사실 SK하이닉스, HBM 장비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한미반도체가 단순 HBM 사이클 기업이 아니라 AI 반도체 후공정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NDR 특성상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먼저 한미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BM 시장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과거의 D램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얼마나 싸게 파냐, 이게 조금 중요한 좀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흔한 메모리 반도체를 커머디티, 그러니까 범용 제품이라고 부르죠. 근데 AI 시대가 조금 열리면서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HBM이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구현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드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HBM의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메모리랑 좀 다른데요. 이제 기존 D램이 조금 평면 구조였다면 이제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올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는 이게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한 채, 전원주택이라 봐야겠죠. 이렇게 지으면 됐는데 HBM은 고층 아파트라고 봐야죠. 고층 아파트가 이렇게 잘 쌓아야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층을 높게 쌓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점이 정확하게 맞춰서 쌓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균일되게 계속 이렇게 맞춰서 쌓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장비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한미 반도체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TC 본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TC 본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정확히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사실 TC가 열, 그리고 C가 컴프레션, 압력, 이거의 약자인데, 그래서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BM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램을 이렇게 위로 쌓는 방식인데,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위치가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압력이 균일하지 않거나 열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러면 바로 수율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HBM이 얼마나 비싼지 다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텐데, 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00개 만들었는데 90개 정상 제품 나오는 것과 50개 나오는 것에 기업에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HBM의 경쟁이 지금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이제 HBM 경쟁력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TC 본더의 수요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요성도 조금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왜 하필 한미 반도체냐? 저번에도 계속 강조드렸었죠. 네, 이제 TC본더 시장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한미 반도체여야만 하냐? 이걸 보시면 이제 NDR에서 조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조금 제조 경쟁력이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제조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반도체 장비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한데요. 이제 HBM처럼 여러 층을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도 이제 작은 이렇게 진동 하나만 이렇게 개입이 되더라도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 자체 안정성이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단순히 부품을 사와서 그냥 조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핵심 부품 제조부터 뭐 설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조립,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좋겠죠. 품질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원가 경쟁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같은 성능의 장비를 만든다고 봤을 때, 이제 외부에서 많은 부품을 이렇게 가져오는 회사와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회사의 비용 구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직접 만들게 되면은 비용 절감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HBM 세대의 변화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시장이 HBM3의 구조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HBM4 뭐 4세대로 이렇게 계속 시대가 계속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점점 더, 이제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층수도 뭐 HBM D램 쌓는 거 층수도 높아지고 성능 요구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객사가 뭐 요구하는 품질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이 지속된다면 이제 단순히 이제 메모리 업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겠죠. 여기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 뒤에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업체들의 이 역할이 없으면은 이제 메모리만 해서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비 업체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NDR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인데요. 이제 한미반도체만 생각하시면은 HBM이 가장 유명하니까 뭐 HBM 끝나면 끝 아니야?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이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HBM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근데 한미반도체가 바라보는 시장이 HBM 하나뿐만은 아니고요.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그냥 공정 미세화만 하면 됐어요. 이게 성능 향상의 답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세 공정 난이도도 한계에 조금 도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뭐 이렇게 작게 만들면 성능이 계속 좋아졌는데 이제 미세 공정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반도체 업계가 선택하는 방향은 이제 패키징이에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패키징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칩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려우면 여러 칩을 잘 연결해서 하나처럼 잘 쓰자라는 방향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결국 필요한 게 뭐 자르고 붙이고 검사하는 이제 후공정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AI 반도체 이제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후공정 장비의 중요성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글로벌 고객사 확대의 가능성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좀 중요한 게 특정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이제 한미반도체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 명확한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I 경쟁이 이제 특정 기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보시면은 이제 AI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도 HBM 생산 확대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HBM 생산량을 늘리려면 이것도 장비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데요. 뭐 AI GPU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뒤에 따라오는 뭐 HBM이 없으면은 HBM이 좀 부족하면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HBM 공급 부족하다. 그리고 후공정 캐파 확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이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한미반도체에서 보실 때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넘어가면 뭐 기존 TC본더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TC본더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먼저 하이브리드 본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칩과 칩을 연결하고 칩과 칩을 연결하는 이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기술은 당연하겠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AI가.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조금 보시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 계속해서 중요해질 수 있겠죠.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기술이 하루 만에 바로 대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기술이 조금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실제 고객사가 대량 생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냐 이런 양산 검증이 조금 필요한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양산 과정에서 뭐 수율이나 안정성, 비용 효율성 검증 시간에는 분명히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온다. 이제 여기에서 HBM의 고단화 과정에서 기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새로운 방식이 언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가를 조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이게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양산이고 이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수율과 비용 그리고 생산 안정성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HBM 세대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뭐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안 읽어보시다 보면은 어떤 장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신사업인데요. EMI 실드라고 이제 EMI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자파 간접 이제 잔접 차단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전자파 간섭을 좀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이제 그래서 전자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서로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보호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모바일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항공우주, 방산 위성통신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 상장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이게 뉴스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해서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서도 한미반도체도 이제 최근에 500억을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 규모가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은행 기업도 아니고 뭐 은행주도 아니고 뭐 그런 투자하는 기업도 아닌데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 이 부분 조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AI 시대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보호 기술의 중요성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에 있어서 이제 패키징 변화에 맞춰서 신규 장비 포트폴리오도 조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바로 BOC, COB 본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각자 이제 각각에서 다른 공정에서 활용되던 장비를 이제 하나의 장비에서 활용하겠다. 이게 투인원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BOC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고성능 디램 그리고 그래픽 메모리 영역에서 활용되고 이제 COB는 이제 낸드 플래시 적층 과정에서 조금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 HBM뿐만 아니라 뭐 GDDR, 고성능 낸드 이런 다양한 메모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패키징 기술도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아직은 조금 초기적인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새로운 신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HBF TC본더 2.5D 패키징 관련 장비 역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뿐만 아니라 주변 메모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패키징 하느냐가 좀 중요해진다고 보실 수 있겠죠. 계속 내용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단순 HBM 장비 업체를 넘어서 AI 패키징 기술 전반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제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제 기업 방향성 자체가 계속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AI 투자가 끝나지도 않았고 HBM 고단화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HBM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TC본더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이제 경쟁의 중심이 단순 제조에서 조금 패키징 중심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당장 바로 오늘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미반도체 역시 이제 AI 기대감을 조금 반영하면서 선반영되면서 이제 큰 상승감을 보여줬던 기업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생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지금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실 때 HBM4 투자 이제 수주나 이제 글로벌 이제 확대 확인이 필요하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고객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장비의 매출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세 가지를 조금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 AI 패키징 대표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한미반도체를 단순히 HBM만 잘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NDR에서도 확인했다시피 AI 반도체 시대에서 있는 이제 패키징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후공정 장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건 단 하나인데, AI 투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더 높은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 이제 글로벌 확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 부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직접 기업 미팅을 통해서 이런 NDR 같은 내용을 통해서 내용들을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알나음이었습니다.